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영화를 엄선해서 배달해드리는 CBS 시네마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시네마 프리뷰 시간의 박재홍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문화평론가 박준용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자, 저희가 착한 영화를 배달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착한 영화가 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안 착한 영화, 나쁜 영화만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착한 영화 뭡니까? 보통 이제 착하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착한 가격, 착한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착한 쓰는데요. 아나운서, 착한 평론가.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착하다는 표현 밑에 예. 있는 공통적인 뜻은 네. 가격이나 재료가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CBS 시네마 같은 경우 착한 영화를 엄선한다라는 의미는 네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 세상을 다루는 영화, 곧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실되고 정의로운 영화만을 엄선해서 이 시간 저희가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화의 포인트를 모아 짚어드리겠습니다. あなた誰？ねえ俊平、ね、どうした？私最近物忘れがひどくてね。年だろそんなの。腫瘍はかなりの大きさに達しています。おそらくは1週間とか。1週間ってのは何の単位だって聞いてんだ。俺だってわからないよ。医者にそう聞いただけなんだから。いや、この家想像以上にやべえわ。サラ金のカードがいっぱいだよ。兄貴は家族に問題が起こって大変ですって顔してるけどさ、とっくにこの家族なんてぶっ壊れてんだ。 이별까지 7일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입니다. 이건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네네. 이 원래 제목은 우리 가족입니다. Our Family. 예, 가족에 대한 그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이자 또 어머니로 살아갔던 한 여인이 갑자기 시한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죠. 예. 남겨지게 된 두 아들과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일주일, 7일의 시간입니다. 네네. 가족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이 일주일간 이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별까지 7일 일본 영화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일본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8개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작품성을 일본에서 인정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그리고 2014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전회 매진됐습니다. 네. 그만큼 또 관객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성과 또한 관객들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작품 이별까지 7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관람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전도서 7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 벌이는 곳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장래하는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 부분은 보통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단 삶이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서로의 어떤 가치나 의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네. 어머니의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진정 우리의 관계라든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그냥 막 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막 살죠.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뭐 이게 아프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갑자기 누가 아프고 막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에노스, 우리가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가족 영화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데 특별히 이별까지 7일 이 가족 영화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의미 뭐가 있을까요? 이 영화의 두 번째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소재는 극적인 소재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런 극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다루어지는 아버지의 모습. 예를 들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아내가 이번엔 병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이 병원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이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네. 또 아내가 또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힘겨워한다든가. 네네.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속 있으실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죽음에 봉착하게 되니까 네. 당황하게 된다든가 이런 가족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일본의 경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또 경제 위기 후에 일본 그 경제 아래 또 한 가족에 어떻게 그러한 위기가 투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은 또 취업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또 한국 경제 얘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또 가계빚 이야기가 있고 그런 얘기를 보면은 아 이게 우리 얘기구나. 일본 사회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또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본이라고 또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에 봉착한 가족이 어떻게 하나됨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대처해 가는가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한 가계 빚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주의에 찌들었던 가족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세 명의 가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가는가 이것이 일단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네, 이 영화의 세 번째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가족은 그 위기를 고백과 대화를 통해서 대화. 극복해냅니다. 네.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도한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엄마의 뇌종양이 진척되어 가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못했던 그 이야기를 못 네네. 알아보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펼쳐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늘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어머니로서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네네. 또 큰아들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였죠. 예, 예.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장면을 통해서 가족들은 그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마가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엄마의 뇌종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자신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의 위기를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위로 가운데서 상처가 회복되어가는 그런 여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이 원작자의 어떤 반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네네. 하야미 가즈마사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원작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작가의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품을 집필하면 좀 미화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투병의 와중에서 그 순간들을 담담하게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네.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한 가족의 어떤 그 위기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원작은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으로 끝나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좀 더 다른 어떤 의미의 결론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원작과는 좀 다르다. 네, 다릅니다. 스포일러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예, 원작과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원작과 어떤 결말을 갖고 영화가 마무리되는지 그 점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영화를 즐기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람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이 영화의 키포인트는 일종의 영화를 상징하는 메타포, 은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 영화에서는 하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와이요? 예, 영화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엄마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그 친구가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이야기를 펼쳐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네. 또 이 엄마에게 있어서 하와이는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그 쉼과 안식처. 이 고단한 어떤 삶의 지경을 넘어서 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형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가고 싶으셨는지 영화 중간에 하와이에서 훌라춤을 네, 많이 춤을 추세요. 이렇게 추시죠. 아프실 때 추고 네. 또 회복돼서 추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 각자가 겪게 되는 가족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쉼, 안식처의 역할을 한 게 이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하와이 같은 존재인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와이는 어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가족들이 위기에 봉착해서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이 네. 어머니의 그 하와이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어떤 곳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가야 되는 어떤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와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아, 가장 그 소중한 사람이 늘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은유로서 하와이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라 하와이. 그렇죠. 소중한 그 존재는 바로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라. 지금 바로 사랑해라. 그죠? 네. 그 부모님도 이제 나중에 연락해야지. 나중에 봬요. 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꼭 사랑해야 할 존재들. 나중에 사랑하지 말고 지금 바로 만나시고 지금 사랑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또 이 영화를 또 추천하는 이유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상겹줄 같은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 살이 아닙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다. 예. 네, 삼겹줄. 예, 성경 말씀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의 원제가 나의 가족이나 너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로 더불어 함께 위기도 극복하고 좋은 일도 함께 경험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영화는 삼겹줄 같은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별까지 7일은 선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인장. 예. 이제 선인장 영화에서 식물이 또 중요한 배역을 맡기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선인장이 조연급으로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영화를 보시면서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선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인장은 어머니의 사랑의 완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딱 영화를 보시면서 또 어머니가 이 선인장을 또 큰아들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하시면 선인장을 또 잘 키워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선인장이 중요한지 영화를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별까지 7일 어떤 분이 보시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가족의 그 위기와 해체에 관련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위기에 봉착한 가족들, 그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족의 의미라든가 정말 그 소중함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저희 집안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도 이형제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보통 형제들이 형제들이 공감만 네. 하시죠? 우리 박준영 씨도 형제끼리 예, 삼형제 예, 정말 더 삭막합니다. 대화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를 보시면서 대화를 해야겠구나. 또 가족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별까지 7일 또 가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또 어렵고 힘든 가족의 위기가 왔을 때 또 그 해법은 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영화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을 위한 영화 이별까지 7일 또 이 시간에 꼭 한번 보셔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문화평론가 박준용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저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서 지금 연락하셔서 또 가족들을 회복하시고 또 가족들과 대화를 더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네마 프리뷰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